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의 감사원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굵고 짧은 한마디에서 심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만과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다른 길까지 왔다는 판증입니다.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를 해서 서면 조사를 요청을 했고,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면서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에 감사원은 다시 비서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은 30일 이를 반송했습니다. 비서실은 반송 메일에 이 메일에 대해서는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적었다고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은 그러면서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메일에 회신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서 한 것이라며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 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배후 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장을 움직이게 하는 배후 누가 있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이죠. 뒤지려면 뭔 짓인들 못할까 싶습니다. 얼마나 뒤질 게 없으면, 얼마나 나올 건덕지가 없으면 캐캐 묵은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전 대통령에게 수모를 줘서 자신의 과오를 덮고 지지율 반등을 꾀할까 하는 생각에 이 정도면 약도 없구나 싶습니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윤석열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발생하는 이전 비용이 이미 1조 원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죠. 국민 혈세를 자기 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는 것도 분노할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 필수 시설 중인 하나인 대통령실 내 직장 어린이집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앞서 세종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나바다가 뭐냐고 물어서 망신을 산 적이 있지요. 이후에 본인의 입으로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을 털어놓고는 정작 대통령실 직원들의 양육 문제는 아예 챙기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존에 청와대 무궁화 어린이집이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궁정동에서 용산까지는 거리로 7km 거리입니다. 차가 안 밀려도 기본 30분 거리입니다. 거기에 차가 밀리면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윤석열의 개념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2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궁화 어린이집의 결혼이 발생해서 현원이 120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응급 처방으로 직원 자녀들을 용산 국방부 직장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 위반의 소지가 제기가 됐는데, 현행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 규칙을 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기관 그리고 보육비용을 정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위탁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권실승 의원은 대통령실 직장 어린이집이 처한 문제는 일가정 양립지원이라는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목적과 크게 배치된다. 예산안 심의 시에 보육대책 마련에 나서고 대통령실의 위법 행위는 바로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취임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입만 열면 법법하는 윤석열 주변에서는 이렇듯 불법이 비일비재하게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국정감사가 20일간 열립니다. 자격 미달, 수준 미달, 함량 미달, 그 수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다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충성 경쟁을 하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이 한심한 작자들 역시도 책임을 좀 물어야 할 텐데, 해임 건의안보다는 이제는 탄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위원 선출 이후에 아직까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고민정 의원이 오늘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서 윤석열의 욕설 파문과 관련해 윤석열의 사과와 대통령실의 문책 인사를 요구하며 이러한 말들을 냈습니다. 일단은 국임당 의원들은 자존심도 없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욕설했던 그 대상 국회이지 않느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향한 그런 욕설을 듣고서도 괜찮다고 하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라며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참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자들에게 자존심이라는 건 처음부터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었다라면 거기에 못 있었겠지요. 그런 건 개나 주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에만 눈이 뻘건 자들이라는 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고민정 의원은 이어서 여당의 수많은 분들도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끝까지 안 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됐을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이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있는 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다 라고 윤석열을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민생이 급해 빨리 정책론으로 들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민주당이 양보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하자 고민정 의원은 저희는 야당이다.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여당의 역할을 저희가 할 것 같으면 정권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여당이 여당답게 정책에 집중하려면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눈물을 보이며 언론개혁을 반대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게 양보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정권을 빼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무능으로 국정을 끌고 갈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고민정 의원의 말처럼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만 충실하면 됩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1.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3.4%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66%였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리얼미터에서 이 정도의 수치라면 실상은 20%대 초반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5개월도 안 돼서 20% 초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난 갤럽 조사에서 24%의 지지율을 받았을 때도 긍정평가를 답한 사람 중에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모름과 응답 거절이 23%로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외교 8%, 최선을 다한다 7% 순이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윤석열의 지지 이유로 삼을 만한 뚜렷한 것이 국정 철학이나 정책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들 차리시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퇴진 목소리에 힘을 더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모두가 사는 길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